안녕하십니까,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영입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우리나라 판소리계 대표 명창 신영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여전히 고우시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앉아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리꾼 국악인 신영희. 소리꾼 아버지를 쫓아 시작해 60년 넘도록 오직 판소리 한 길만을 고집스럽게 걸어왔습니다. 우리 것의 소중함을 알리고 판소리 대중화에 앞장선 판소리계의 대모. 만나고 싶은 사람 국악인 신영희 명창과 함께합니다. 홍일산, 홍양산, 봉비산이 완연하고. 선생님, 요즘 방송에서 뵙기 힘드니까 궁금해하는 분들 많은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글쎄요, 지방 이렇게 내려가면요, 그 팬들이 왜 방송을 안 나오냐고 그러는데요. 제가 대답을 그렇게 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네. 나이 먹었으니까 좀 이따금씩 궁금할 때, 혹시 신영이가 죽었나, 또 어디가 아픈가, 네. 그렇게 생각할 때 이때만 한 번씩 나간다고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네. 네. 아니, 선생님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정정하신데 평소에 건강관리 따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건강관리는 뭐 생각인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젊었을 때는 막 아웅다웅 그럴 수도 있는데 나이 먹었으니까 내려놓고 욕심 없이 그냥 그리고 많이 웃고 그리고 또 제가 음식을 이렇게 굉장히 조절해서 잘 먹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한 1년 전보다 4kg 지금 몸을 운동 아침마다 하고 먹는 것도 줄이고 소식하고 그래서 건강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날씬하시군요. 감사합니다. 날씬해졌어요, 지금. 아니,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멋스러운 한복을 입고 나오셨는데 평소에도 무대에 서지 않을 때도 한복을 자주 아니, 입으시는 한복을 걸로 좋아합니다. 알고 있어요. 한복이 편해요, 사실은. 네. 근데 양장을 하면은 가려야 되고 네. 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또 어떻게 가릴 때는 가리고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한복 입으면 가슴도 가려지고 다리도 가려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한복 입고 딱 다리가 나오면 굉장히 섹시하잖아요. 여전히 섹시하십니다. 숨겨진 그래서 매력까지. 양장을 네. 우리 곁들여서 하니까 생활한복도 입죠. 양장도 하죠. 네. 그게 굉장히 유지비가 많이 들죠. 이 한복값도 많이 들고. 네. 이게 한복을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복이 제일 어울려요. 예. 네. 판소리하면 뭐 일반인들은 동편제, 서편제 떠오르는데 그렇게 분류를 하나요? 네,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가 있는데 네. 거의 지금 중고제는 잘 부른 사람이 없고 네. 동편, 서편이 지금 어떤 분은 또 동편, 서편이면 남편 쪽은 없냐고 그러는데 네. 남편 쪽은 없고 동편, 서편 그렇게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보성 이쪽, 구례 저쪽 그래서 소리라는 게 이제 동편제는 조금 남성적이고 그 스케일이 크고 이제 서편제는 조금 이게 여리여리한데 좀 비조가 많이 들어가고 외쪽 그런데 동서편이 같이 어우러져야 좋아요. 그 이면에 따라서 가사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동편, 서편이 같이 어우러져야지 동편을 하면 너무 무뚝뚝하고 서편제로 하면 너무 서글프고 그래서 네. 동서편이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 근데 특히 저희 선생님이 이제 동편, 서편을 같이 이렇게 많이 잘하시는 분이죠. 네. 네, 선생님이 이제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만정 김소희 선생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선생님 최근에 2013년 3월에 보니까요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로 선정이 되셨는데 네. 굉장히 몇십 년 동안 오래도록 판소리 하셨는데 왜 최근에서야 이렇게 보유자가 되신 건가요? 제가 소리를 못해서 그렇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기만성이라는 게 있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늦게 돼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80 되면은 이제 여기 명예직으로 왔는데 그래도 저는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돼서 선생님을 모신 지가 20년, 75년도에 와가지고 20년, 사후에 모시기를 20년, 이게 40년을 모셨는데 지금도 저는 일타고 봐요. 너무 일찍 되면 잠 안 하고 목에다 힘주고 그래서 좀 늦게 됐어도 저는 괜찮아요. 네.
요즘에 제가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왜 판소리 하면 득음의 경지에 올랐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득음득음 그러는데 득음 그 자체라는 게 참 득대 스님으로 하자면 득도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뭐 천리에서 말발굽 소리가 나면 들리고 네. 천리전운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뭔 소리가 나면 지금 말발굽 소리가 나니까 누가 몰려오고 있다, 왜군들이 오고 있다. 뭐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건 이제 득도했다 그러는데 득음이라는 그 자체는 옛날 선생님 5대 판소리, 5대 명창, 8대 명창 이런 분들이 한 2-30분밖에 안 계신답니다. 우리가 그 득음을 향해서 가다 생이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자꾸 많이 합니다. 득음이라는 그 자체가 새소리, 물소리 이런 걸 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판소리라는 게 소리잖아요. 새소리, 물소리, 낙엽소리, 천둥소리, 번개소리 전부 소리라고 하거든요. 낙엽소리 이런 것을 소리로 이제 다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득음의 경지까지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선생님은 덕음을 이루신 건가요? 못 이루신 건가요? 아이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가요? 현재는 거의 없다고 그래도 봐야죠. 남들은 신혜 선생님 그런 아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저는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세요. 네, 선생님 요즘은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일상을 조금 카메라로 담아왔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구성진 판소리 가락이 흘러나오는 이곳, 신영희 선생님의 집인데요. 제자들과 함께하는 판소리 수업이 한창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노래가 어떤 곡인가요? 이몽룡이가 과거 보는 대목. 이몽룡의 과거 보러 가는 서책을 품에 품고 장중 들어간 적. 소리 이렇게 강약이 있어야 되게 크게 했다가 대제야그택 주라야 어디를 내리시니 적게는 15년부터 길게는 30년까지 함께한 제자들. 단순히 사제지간의 정을 넘어 좀 더 끈끈한 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정이 많으시고 항상 막 밥도 인사가 밥 먹었냐 이거예요. 선생님 처음 말씀이. 그래서 맨날 이렇게 챙겨주시고 정말 엄마 아니면 할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여자들한테는 또 여자다운 소리를 가르치고 남자들한테는 또 남자 소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정말 저한테는 축복이죠. 각기 다른 소리를 지닌 제자들. 때문에 판소리 수업은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옹틀 앞에다 걸쳐놓고 제자와 마주 앉아 눈을 맞추고 입에서 입으로 소리를 전해가며 음정 하나, 발음 하나까지 섬세하게 잡아주는 신영희 선생님. 덕분에 수업이 진행되는 내내 제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시다가 이제 안 되시면은 북채를 들고 땅땅땅땅 두드리십니다. 어째 이렇게 멍청하냐? 마음이 또 경직이 되고 긴장이 되니까 이 귀에 들어오는데 입으로 안 나갑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입으로는 안 나갑니다. 음을 잘 맞춰야 되고 박자를 잘 맞춰야 되고 발끝서부터 발, 다리, 허리, 배, 가슴, 목, 머리 다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 그 힘이 어떨 때는. 무대에 서는 것만큼이나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큰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신영희 선생님. 그녀의 제자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사찰.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이곳을 찾은 이유는 신영희 선생님의 오랜 스승님을 뵙기 위해서라는데요. 고 만정 김소희 선생님 오늘 기일인데 산에를 한번 갔더니 거기서 지냈어.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천도제를 하고 이 절로 이렇게 모셔서 해년마다 지금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20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쉽게 지워지지 않는 스승에 대한 진한 그리움.
많은 제자 중에서도 유난히 그녀를 아꼈던 스승이기에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이 어제일처럼 선명하기만 합니다. 저도 선생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음식 같은 거 선생님 좋아하시는 거 뭐 시골에서 겨울에 난 겨울 눈 맞은 시금초라든지 뭐 아니면 또 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미나리 하죠. 그런 거 보면 생각이 나죠. 생각이 나고 특히 생각난 거는 선생님하고 촉거리 뭐 지방 공연 다녔던 일 그런 일이 생각나죠. 내가 심어놓은 거예요. 6, 7년. 여기 이만큼 올라올 때 잎사귀만 있을 때 갖다 이렇게 심어놨는데 활짝 만개했을 때 너무 이쁘대요. 이거 왜 심어 놓으신 거예요? 아니 절 앞에 절이니까 아름답게 하려고 심어놨죠. 철쭉인가요? 아니요, 홍매화요. 홍매화. 홀로 떠난 스승님이 외로울까 심어둔 홍매화 한 그루가 그녀의 마음을 대신합니다. 저기 가면요 또 저 오가피가 있어가지고 제가 네. 오가피를 좋아해요. 네. 씻어가지고 딱 건져놨다가 삶아서 무쳐도 맛있고. 이 순간만큼은 무대를 휘어잡던 소리꾼 신영이가 아닌 이런 게 진짜 영락없는 천상여자 신영이로 이런 게 돌아옵니다. 진짜 맛있다고 짤짤한 거. 무대 올라가면 좀 어려워서 그런데 보통 때는 그냥 애기 같아요. 6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어느덧 중견 소리꾼이 된 그녀. 그 겹겹이 쌓인 시간만큼 더욱 크고 묵직한 존재감으로 전통의 소리를 지켜나가길 기대해봅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저희가 또 만정 김소희 선생님 하시면 판소리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모두 다 아시는 분인데 최초로 저기 저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카네기 홀인가요? 카네기 홀에서 굉장하신 분입니다. 네. 최초로 우리 한국 분으로서는 판소리를 거기서 하신 분입니다. 심청이 물에 빠진 대목을 하셔갖고 막 네. 휴머리로 막 휘어가는데 물에 빠져서 하는 그런 대목. 해외를 많이 다니셨죠. 제가 이제 75년 때 오니까 저를 띄워놓고 외국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럼 몇 년 동안 가르침을 받으신 거예요? 20년이요. 20년 네. 동안이요. 네. 그 전에 이제 저는 이제 11살 때부터 했으니까 많이 했죠, 소리를. 네. 많이 해서 이제 지금 죽었지만은 안행년 씨가 하는 소리가 언니하고 나하고는 공부 많이 해갖고 서울에 왔잖아. 우리 선생님은 손 안 대고 코 풀었네. 야, 그래도 배울 것이 많잖아. 네. 선생님 고고한 그런 뜻, 그런 생각, 그리고 소리,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 그러면 아니, 괜히 한 소리야. 그냥 죽었어요. 37에 그랬는데 걔가 그런 소리를 했었다고 언니하고 나한테. 지금 저희들이 봐도 이제 돈독한 사제지간을 느낄 수 있는데 그 김소희 선생은 신영희 선생님께 어떤 분이었습니까? 저를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분이죠. 왜냐하면 저는 목포에서 이제 국가원에서 이렇게 후학들 가르치고 있는데 선생님이 목포로 오셨어요. 그럼 몸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내가 뭐 극장을 구경을 갔는데 소리를 못 하셨어요. 네. 단가 하시다가 못 하고 판소리 하시다가 못 하고 너무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집으로 모셔다가 좀 온돌방에서 주무시게 하고 그러고 약을 네. 세발낙지 딱 다져서 좀 드렸더니 쭉 마시고 한숨 주무시더니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럼 여기 있지 말고 서울에 와서 좀 이렇게 활동할 생각은 없냐고. 하고 싶은데 1년 동안은 제가 벼르다가 그 뒤에 74년도에 오셨었는데 75년도에 3월 1일 무조건 올라왔죠. 그리고 선생님 댁으로 들어가서 선생님 댁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기거하면서 한 1년 또 한 1년 또 밑에 방에서 또 살고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 눈에 띄어가지고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는 참 서울에서 살면 죽을 것 같았는데 오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 국비장학생으로 이제 전수를 해주시고, 그러고 이제 국립창극단에 들어가고, 79년도부터 연극을 또 시작했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아니시면 지금 제가 없죠. 수제자이기도 하군요. 예, 그래 이제 수제자로 같이 있던 이제 제자가 이제 둘이나 또
저 세상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 혼자 나오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제자들, 나이 어린 제자들, 그래갖고 뭐 한정환, 이수정인 이런 사람들이 저 딸도 윤초도 이제 박윤초 씨도 소리를 이제 그때 시작했고 또 이명희 씨, 안숙선 씨 전부 이제 사사받은 제자들이 많죠. 지라성 같은 제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한테는. 네. 이제는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직접 제자를 또 가르치고 계신 입장이시잖아요. 네, 아니 그때도 선생님 살아있을 때 제가 이제 조교니까 제가 저보고 많이 가르치라고 그랬었고요. 또 뭐 민요 같은 것도 참 그 동백타령 같은 걸 선생님 잊어버리셔갖고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지금 막 저 녹음기 될 테니까 동백타령 좀 해라 그래갖고 또 녹음을 해드린 적이 있고 또 우스운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어요. 이게 흥보가 그 음식 차리는 대목을 선생님이 좀 더듬더듬 하셨더만 야 내가 그 소리할 때 옆에 좀 서 있어 무대 옆에 좀 서 있으래 한복 입고 그래 서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음식 타령은 신영이가 제 제자 신영이가 잘합니다. 나와 그래갖고 그것만 하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네, 잠깐 네네. 음식 차리는 장면. 네, 음식 차리는데 뭐 선생님이 좀 이제 뭐 까먹으셨어요. 잊어버리셔가지고 저 불러가지고 하라고 그런 그 추억이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이 제일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선생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점이 어떤 점인가요? 소리 이제 제가 좌우명이 있어요. 이게 소리 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는 덕의 종이요. 덕은 제주의 주인이다. 이게 항상 인성 공부를 하고 착한 마음씨 그리고 불량해서는 안 된다. 그럼 너무 제주를 부리면 안 되고 이게 우리가 살면서 제주 너무 잔머리 쓴 사람들 안 좋잖아요. 네. 잔머리를 쓰면 안 돼요. 항상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진실하게 그래야 좋은 소리도 나온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네, 이제부터 신영희 선생님의 60년 소리 인생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자면 64년인데요. 네, 64년 소리 인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윤수영 아나운서 부탁합니다. 명창 신영희 선생님의 인물평전 1위부터 3위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3위 확인해볼까요? 국악인 집안. 신영희 선생님의 아버지는 진도에서 소문난 소리꾼이셨고요. 오빠 신규종 씨는 현재 안산에서 국악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동생인 신규식 씨는 신영희 선생님과 30년 이상 공연을 해온 베테랑 국악인입니다. 정말 명실상부 국악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머니도 옛날 험일사 다니시면서 이 육잡이 잡가 같은 걸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 오빠는 교육자신데 어렸을 때 배웠던 걸 지금 국악원을 하고 계시고요. 예. 그래도 3남매 중에서는 신영희 선생님 실력이 제일 좋은 모양이죠?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오빠는 이렇게 등록으로 했지만 네. 좀 조금씩 배웠고 취미로 배우다가 지금은 이제 전문가가 되셨고 저는 11살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쉬지 않고 했거든요. 소리 인생을. 네. 2위도 공개하겠습니다. 소리에 대한 진념. 이 신영희 선생님께서 15살 때 과도한 연습으로 목에 어혈이 생겼는데요. 이를 풀기 위해서 인분을 물에 걸은 것을 먹었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엄두도 못 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그때는 그 어린 마음에 1년 동안 목이 탁 새갖고 말도 못했어요. 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선배들한테 어른들한테 들었을 때 인분을 먹으면은 목이 좋아진다더라, 터진다더라. 그 얘기만 듣고 멍청하게 먹었는데 체독 안 걸리냐고 다행이고 그거를 먹고 나니까 이게 열이 확 올라와요. 그거 먹으면. 독이 올라왔고. 예,